자, 1번 9페이지 1번 수능 완성 8페이지 9페이지 1번. 자, 1번에 비유적 표현 밑줄칠게. 비유적 표현 쳤어? 툭하면 보는 선지겠지? 자, 그런데 잘 들어. 그 8페이지 첫 번째 문단 끝에 밑줄 한번 적을게. 오늘은 날개 끝에 소용돌이가 새의 비행기 날개의 모양, 비행기 착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 자, 이거는 비행과 새, 뭐 날개 이런 얘기하고 있지? 그지?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 글과 전혀 관련 없는 생뚱맞은 단어가 있을 거라고. 그지? 한번 뭐가 있을까 그래서. 문단 처음과 끝을 살펴보면은 이건 왜 이런 단어가 쓰였지라고 의아한 단어가 있지? 그게 비유적 표현이 돼. 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끝에 뭐가 나와? 미끄럼틀 동물이지, 미끄럼틀. 자, 미끄럼틀이 나왔지 지금 갑자기. 그리고 뭐라 돼 있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해서 무슨 법? 뭐만 하는 것처럼 쓰였지?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비유적 표현이 돼. 화장은 그래도 조금 지문이 그렇게 많이 길진 않으니까 찾는데 좀 덜 고생하겠지만 비문학에서도 비유적 표현 쪽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글의 내용과 관련 없어 보이는 가장 생뚱맞은 단어를 찾는 거야. 이게 요령이야. 정보의 출처 밑줄치고 어떻게 깔려있는지 잘 알면은 그지? 찾는 게 어렵진 않아. 보통 정보의 출처 보면은 알겠지만 뭐 사이트 또는 뭐 책,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깔려있지? 그래서 보통 보면 어때? 아마 고유명사가 좀 있을 거야. 쭉 훑으면서 그런 고유명사가 보이는가? 안 보이면 일단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 3번 강연 중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문 밑줄칠게.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왠지 느낌이 안 좋아. 그동안은 질문에 대한 반응하면은 그 질문만 물음표만 찍고 반응이 있으면 되는 거였거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거기 봐봐. 강연 중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문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정말 질문이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문인지 봐야 돼. 예를 들어서 그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봐봐. 사진 속 비행 대형의 공통점을 찾았나요? 있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 질문이긴 하지만 분명히 강연 중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을 것 같아. 수능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하게 맞는 질문인지도 확인을 해보라고. 근데 관련된 내용은 어디 있어? 네 번째. 그렇지. 문단 처음에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처음에 날개 끝 소용돌이 때문에 비행하는 물체의 뒤쪽으로 무엇이 형성되어 흐른다고 설명했지요? 라고 하지? 뭐라고 설명했지요? 라고 했지? 이게 바로 뭐니? 강연 중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알겠어? 그 다음 4번 청중이 배경식을 떠올려 강연 내용을 파악할 때 돕고 있대. 자, 배경식을 떠올려. 밑줄치고 쳤어? 거기다 뭐라 적냐면은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 실어 적을게. 배경식은 배운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뭐니? 본 것, 들은 것도 다 뭐가 될 수 있다고? 배경식이 될 수 있다고 했지. 확인해 보면은 아예 대놓고 뭐라고 돼 있어? 떠올려 배운 내용이라고 나오지. 떠올려 본다고? 그게 어디? 밑에서 세 번째 문단. 그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자라고 나오지. 그지? 그 다음 5번 말할 내용을 안내. 강연 내용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는데 말할 내용을 안내한다 했으니까 어디?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봤던 부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못 찾는 게 몇 번? 답이 2번 출처. 의외야. 출처는 보통 다 있었거든 항상 보면은. 근데 이건 출처를 오히려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 좀 드물긴 해. 그것도 기억해 놓고. 그거 태용이 같이 보고. 2번 별표 5개. 2번에 별표 5개. 잘 들어. 1번 시각자료를 통해서 청중이 철새의 비행 대형 모습에서 공통점을 생각해보자 유도를 했는데 이거 밑줄칠게. 청중이 이것도 사실 필요 없겠네. 철새의 비행 대형 모습에서 공통점까지 한번 밑줄쳐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본문에.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사진들은 모두 철새들의 집단 비행을 촬영한 것이지요. 사진 속 비행 대형의 공통점을 찾았나요? 공통점 얘기하잖아. 어떤 비행 대형 모습이니? V자지 V자. 그 다음 2번 자 기류에 따라 밑줄치고 날개 끝 소용돌이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했는데 자 잘 들어 지금부터 하는 말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르쳐.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기류에 따라 가로 날개 끝 소용들이 가로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로. 확인해봐. 니은 볼까? 새가 날갯짓을 하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화살표처럼 날개 양끝 부분에서 몸통 쪽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됩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소용돌이는 기류를 형성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 다음에 디귿이니까. 니네 생각에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와? 안 나오지. 봐. 부분만 틀렸어. 분명히 기류와 날개 끝 소용돌이가 나는데 뭐만 빠진 거야?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빠졌다고. 이렇게 했는다니까. 올해 수능 완성에 이렇게 치사하게 중간에 빼는 거 있지. 이거 지금 앞에서 유형수표만 해도 몇 개가 나와. 그러면 출제 연도 봤을 때 재밌네? 내할 수도 있다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자, 3번. 비가시적 현상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자료. 자, 가시적. 모르는 사람은 알아두고. 가시적이 뭐야? 눈에 보이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디귿 보니까 뭐라고 돼있지? 아까 그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류 얘기하지 않았어? 본 것 같은데? 보이진 않지만 기류 형성 있지? 그리고 밑에 디귿 보니까 V자 대형에 선두에 있는 새 뒤로 이르는 기류의 모양을 표현했다. 그치? 그 다음 이유라고 했어. 아까 디귿 했어. 근데 보니까 따라서 난 이거 보고 끝내. 왜? 따라서는 결과고 뒤에 앞에는 뭐가 나오겠어? 이유가 나오겠지. 난 따라서 하나로 이걸 알 수 있어. V자 대형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하나 때문에. 표지. 하나 때문에. 그 다음 4번. 윙릿이 적용된 날개끝 모양의 사진들을 제시. 볼까? 그러면 니을에? 미리 준비했던 시각 자료를 보여줘. 윙릿은 이 사진들과 같은. 자, 윙릿에 대한 사진 나온 거네. 뒤에는 따질 필요 없잖아. 청중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쉽게 돕고 있다. 이런 건 상관없지? 원래 다 그렇게 한 거니까. 원래 시각 자료, 청각 자료 다. 자, 5번. 소리의 크기에 차이를 보이는 서로 다른 청각 자료 나왔어. 자, 미음을 보니까 각각의 경우 날개 끝에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 청각자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 크기에 차이가 있었죠? 라고 되어있지? 그럼 끝.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이제 다음. 자, 12, 13페이지 좀 같이 좀 봐주세요. 내가 이거 찾을 동안. 빨리. 자, 1번에 1번 언어 유희 미처치고.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그지? 불어 얘기했지? 불어. 야, 이건 불어야? 빨리 불어. 이런 거 있지. 이게 언어 유희. 그런데 웃기는 게 언어 유희라는 게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 심청전 있잖아. 심청전에 보면은 그 신봉사가 돈이 좀 생기잖아. 신청이가 이제 그 자기 인당수 빠지면 이제 여기 재산이 좀 여기서 들어왔거든. 그런데 그때 뺑덕어멈이 신봉사 재산을 누리고 들어와. 그리고는 그 신봉사 돈을 막 탕진을 하지. 막 이것저것 다 사먹는 거야. 그 신봉사 날 빠지지. 너 당신 그동안 돈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 뭐 임신했다고. 임신해갖고 내가 먹고 싶은 게 그래 있어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신봉사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뭐라고 들이붙이냐면은 그 신것을 많이 먹어서 시건방진가 몰라야 돼. 진짜 유사한 건 시밖에 없잖아. 근데 신것을 많이 먹어서 시건방진가 몰라. 이게 언어 유희가 돼. 어떠이지? 어쨌든 언어 유희라는 게 말 나오면은 유사한 음이 이렇게 반복해서 배치되는 거 잘 보라고. 근데 없어. 자, 2번. 청중에게 쏘리. 미안. 말하기 방식 네모치고 1번에 가장 적절한 방식 네모칠게. 했어? 잘 들어. 되는 거 보여줄게. 첫 번째 문장 미치죠. 공공외교란. 공공외교란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했어? 첫 번째 문장 끝에다 미쳐볼까? 그런데 지금은 문화, 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사실 1번 답이 나와. 그지? 말하기 방식이 했으니까 뭐 방식을 묻는 거니까 내용보다는 그래서 어떤 전개를 묻는 것 같아서 문단의 처음 끝
했을 때 처음부터 이미 전개가 제시가 됐어. 다음 몇 번? 4번. 용어의 변화된 점. 어떤 용어가 변화됐을까? 공공외교라는 게 바뀌었나 보지. 문백상.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2번에 청중에게 질문 다시 나왔지? 고정관념 깨트린다 이랬잖아. 봐봐. 청중에게 질문 있니 근데? 아예 질문 자체가 안 보이지? 근데 만약 질문이 있어도 그게 고정관념 깨트렸는지도 따져봐야 되지. 지금 유형 1, 2 다 질문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요거 신경 쓰여. 그래서 조금. 그 다음 3번 자신의 경험을 활용 미치고 참 자주 나오는 선지야. 자신의 경험 활용 미치. 자, 팁 하나 주면은 이따가 쓸 일이 있을 거야. 뒤에서 또 나오거든. 자신의 경험 얘기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어? 문장 처음에 1인칭을 찾아. 내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자신의 경험 얘기 나왔을 때 1인칭 없는 걸 본 적은 없어. 항상 뭐가 있더라고? 1인칭이 있더라고. 그럼 니네도 이걸 확인하는데 우리가 발췌해서 확인하는데 좀 편한 도움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5번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 미치시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니까 애들이 뭐냐 사람만 찾더라고. 그래서 밑에 뭐라 적냐면은 단체가 될 수 있다고. 단체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라는 게 어떤 연구소가 될 수도 있어. 연구소 직원들이 될 수 있어. 알겠지? 조심해. 어쨌든 한 번 딱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한 번 딱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틀리더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13페이지 2번 별표 5개. 이거 풀었어 근데? 이거 요즘 학교에서 안 한대? 안 한대? 이런 표는? 실전 안 해버리대? 뒤에 바로 실전을 해버려. 실전 유용하고 뭐 잘 된 거지 안 된 거지. 1번은 바로 아웃 시킬 수 있지. 공공외교의 정의는 이렇게 쳐놨잖아. 2번 B 공공외교가 주목받게 된 배경. 주목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 문단 보니까 뭐 어떤 단어가 보이지? 재조명. 조명받는다는 게 뭐야? 주목받는 거지. 보여. CD 이 중에 답이 뭘까? 어이가 없어? 풀어본 사람 알겠지 뭐. 근데 이게 진짜 그지? 부르지. 잠깐 시간 줄게.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단 앞부분에 다 있지 근데 약간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어쨌든 있긴 있지. 자, 재조명됐다는 얘기는 두 번째 문단에서 끝났고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외교 추진 전략. 그냥 전략이란 단어 보이지? 뭐 공공외교를 위해 강화를 위해 노력한대. 구체적으로는 전략 수립 끝. 우리가 내용을 디테일하게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 D 외교법. 자, 외교법 동네죠. 법 한 번 더 동네죠. 무슨 법이 나와? 그치? 문제는 뭐가 없다고? 법이 없어. 외교 문제는 나와. 외교가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데 뭐가 없어? 법이 없는 거야. 5번에 향후 과제는 당연히 밑에 나오지? 야, 이거 문장 읽지 말라니까 문장 처음 거 봐. 과제 같은 경우는 문장 끝에 있잖아. 뭐만 해야 한다던가 있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놓고 과제입니다 나오지. 그래서 몇 번 답이 4번. 어이가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나온 게 지금 수능 완성이잖아. 신경 써야 돼. 알겠어? 아, 그래도 편집이라는 그 무게 때문에 편하게 막 천천히 별거 다 해야 돼. 자, 3번에 1번 볼게. 바로 그냥 1번 넘어가. 니네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얘기했잖아. 그냥 선지로 바로 가버리라고. 자, 1번에 뭐 기억의 구체적 사례로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국가로서 긍정적인 진출. 노르웨이의 공공외교. 그러면 이제 바로 가를 보는 거지. 국제평화. 세계 평화 세계로 부각시키는 단일한 메시지. 노르웨이. 그래서 뭐 노벨 평화상 시상식. 평화 중재자로 각인. 일단 패스 바로 넘어가 버려. 내가 얘기했지. 니네는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관련돼 있는 거 생각하라. 2번 볼게.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자, 한국의 발전상 밑치고 지식 공공외교의 모습이래. 다해서. 그 다해보니까 공공외교 활동이라고 나오고 한국의 발전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서술을 확대하도록 교섭.
긍정적 이미지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C 3번. 그 다음 디귿의 구체적 사례로 뭐 밑줄 대중문화 자선의 한류 현상을 미디어를 활용 확산 문화 공공외교. 보니까 나에서 공공외교 사업인데 뭐니?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대시키 나가고자 공공외교 사업 있지? K-팝 얘기 나오지? 그럼 패스. 4번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문제점이 지치고 나에서 문제점이 나오는가? 보니까 끝에 있잖아. 독도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외교 정책으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5번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공공외교 밑줄 확인. 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안 보이지? 민간 얘기 없지. 다음 몇 번? 5번. 지금 이제 니네 경험이란 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 화제 이런 문제 풀었을 때 다 보기에서 끝나지 않았어. 왜 그러게? 아니 실컷 보기를 이렇게 정성들을 만들었는데 보기가 쓸모없이 의미가 없어지면은 만든 사람 입장에서 어때? 맥빠지지. 그러니까 보기에서 뭔가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선순위야. 굳이 막 앞에 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먼저 보기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가자고 있지. 그게 효용성이라. 알겠어? 다음 넘겨서 자 18, 19페이지 마지막 하자. 합법. 1번 면담의 목적 상대방의 협조 요청. 자 기억볼까?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패스. 2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한 설명 요청. 열전소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디귿 구체적 수치만 보면 되겠지. 원래 수치는 이해를 돕는 거니까 12cm 곱하기 12cm 70cc 이 정도면 되지 뭐. 구체적 수치는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봤지만 그냥 수치만 나면 끝났어. 그건 굳이 따질 필요는 없더라고. 4번 화재 실제 경험. 아까 화재 경험 얘기했지. 뭐 1인칭인지 확인해봐. 뭐라 해야 되지? 저희 연구실에서는 끝. 경험이잖아. 질문이 뭔데? 개발하시는 화분에다가 식물을 키워보셨나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화분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5번 자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 확인해 주실게. 이거는 질문 형식인데 보통 질문 형식으로 돼 있지. 근데 그게 뭐냐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해 주면서 뭐뭐라고 하신 거 맞지요? 라고 하는 게 보통 뭐니? 그 이해가 정확히 확인하는 거야. 이거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 진짜. 그렇죠? 라고 하는 거거든. 미음 볼게. 뭐라 돼 있어? 혹시 전기료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닌가요? 이건 진짜 질문하는 거지. 전기료 드는 거 많이 아니에요. 전기료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해. 이건 질문하는 거지. 확인이 아니야. 그래서 몇 번? 5번.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이거 실행여부 여기는 쉬워. 이건 쉬운데 앞으로 실행여부 나올 때 문제 나올 때 있잖아. 조심해. OX를 잘 따지라고. 원래 여기는 안 그랬는데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데 나왔을 때 OX 이거 잘못 이게 X인데 있지. 있는 식으로. X는 없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X인데 있는 거. 뭐 이런 거 잘 따지라고. 1번은 그러니까 먼저 OX부터 봐. 문제를 풀 때 실수 안 하려면 OX부터 봐. 5를 보니까 화분을 개발하게 된 계기 찾아볼까? 학생이 말 중에서 화분 개발 계기에 대해서 묻는 거. 안 보이지 않아 대충? 보통 이거 계기는 처음에 나오지 않나? 그럼 2번 화분이 물을 만들어내는 원리 5야. 학생이 먼저 화분이 물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 3번 화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의 양 5야. 그렇다면 이 화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자 4번 X야. 없어야 되고 설계도. 화분의 내부 설계도. 설계도 얘기 없지? 내부 얘기. 맞고 5번 관련된 기술의 활용 방안. 맨 마지막 기술의 활용 방안. 참 순서대로 잘 나와 있지. 그지? 다음 몇 번? 1번 계기는 안 나왔다. 알겠어? 그래서 화법 유형 3가지가 나왔는데
유형 1, 2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조그만 부분이 작은 부분을 바꿔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 하자면 뭐 그게 다지 뭐. 나중에 문제 풀고 나서 몰라서 못 풀진 않잖아. 잘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제대로 보는가 싸움 붙지 않는 거. 알겠어? 응. 합법은 여기까지고